대표님 예전에 저도 이제 학원 운영, 지금도 하고 있죠. 네. 학원 운영을 처음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람에 대한 피로도였어요. 근데 저도 그분의 제가 이야기를 그 조금 전에 그 원장님 이야기를 제가 집중해서 지금 좀 들어드렸던 게 뭔가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자를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잘 가던 미용실의 남자 원장님은 대화를 일절 안 하시잖아요. 맞아요. 딱 머리 해놓고 가서 딱 있다가 나타나시고. 근데 거기에는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요.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을 맞아요. 좋아하잖아요. 말 안 시키는 미용실.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 사람만 오니까 또 문제가 안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번아웃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지치더라고요. 이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특히 워킹맘이신 분들, 직장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가족들한테도 완벽해야 되고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제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영역별로 다 지치는 것 같아요. 모든 곳에서 내가 이제 오히려 직장에서는 내가 워킹맘이니까 더 일해서 뭔가 빤뻔하지 않게 더 잘해야 돼. 그리고 집에서는 내가 일하는 엄마니까 티나지 않게 더 잘해줘야 돼, 아이들한테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께는 좀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음. 그러니까 저도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. 음. 근데 일단 우린 완벽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완벽해서도 안 돼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왜 완벽해서는 안 되냐면요. 내가 완벽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.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완벽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맞아요.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직장에서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.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. 그리고 그 완벽함에 비해서 나는 어떻지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져요. 그래서 저는 인간미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완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어떨 때 완벽해야 되냐? 위험이 있을 때. 위험이 있을 때는 완벽해야죠.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. 그 이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아야 된다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완벽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부탁하고 요청하는 그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맞아. 완벽할 거라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? 저 사람은 나만큼 완벽하지 않아라는 일단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고요. 두 번째는 완벽하게 하지 못해냈을 때 그거를 내가 견뎌낼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 완벽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. 이거 다 약간 과거에 저한테 되게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래서 사람들한테 일을 못 맡겼었어요. 많이들 그래요. 저도 처음에는 왜냐면 학원 강사는 내 역할이 주어져 있잖아요. 내가 과외할 때도 내 역할이 주어져 있고. 맞아. 근데 이게 학원장이 되는 순간 완전 새로운 세계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억울해.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왜 고용한 거야?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을 때도 안심이 안 돼서 계속 내가 들여다보게 돼. 자꾸 물어보게 돼.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심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. 그리고 그치. 주눅이 들잖아요. 원장이 너무 막 칼같이 그러면. 그런데 어 저는 이거를 한번 그냥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케이스가 뭐냐면 선생님이 그때 세 분이 있으셨는데 선생님들께 그냥 완전 맡겨버렸어요. 그리고서 일부러 들여다보질 않았어요. 물론 되게 위험한 결과를 얻었어요.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실력이 없어가지고 엉망으로 해놨어요. 근데 그분이 저랑 1년이 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고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도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망쳐놓은 걸 다른 선생님이 맡고 또 그 선생님이 다른 데 가서 망쳐놓은 걸 또 다른 선생님이 맡고 그러면서 셋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학원이 돌아간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. 그리고 나만큼 잘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
배워간다였어요. 왜냐하면 배움보다는 연습이거든요. 그렇죠. 영어는. 맞아. 근데 제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맡겨보는 한 번의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학원을 하는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적은 돈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덜하고 그만큼 의무도 덜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그 하한선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는 마지노선? 미니멈 그렇죠. 마지노선을 저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70%로 봐요.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제 제너럴스하게 하려면 65%. 그래서 65에서 70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. 그래서 나머지 30은 뭐 하냐? 내가 채운다요. 아.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니까. 이건 이제 일터에서.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가 요청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망쳐요. 이거는 정말 어머니들은 꼭 아셔야 돼요. 맞아. 제가 제 책에서도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켜야 되는 이유에서 되게 써놨거든요. 근데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가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.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달라요. 일머리는 일을 해봐야 알아요. 근데 그 일머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첫 스텝이 뭐냐면 집안일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에게나 그리고 남편에게 요청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지만 내가 사실은 그 완벽주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. 당연히 처음에 마음에 안 들겠지. 그러면 기준선을 50으로 하세요. 그러니까 50은 걔아들이 하고 50은 내가 이제 나머지 이제 백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50%로 조금 낮춰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좀 책임을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. 제가 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연습을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돼요. 그걸 결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정말 그 영역에 내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걸 셀프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. 이게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, 삶이. 너무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완벽해서는 안 된다. 오히려 완벽하면 옆에 사람이 힘들다. 옆에 사람에게 오히려 데미지가 간다는 거. 그리고 그 완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.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도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되게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이 되게 힘들죠. 부담스럽죠. 되게 부담스럽고 또 항상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거를 잘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손을 떼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저희도 그때 선생님이 한 3-4분 정도 계실 때인데 손을 제가 뗐어요.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빵꾸가 났더라고요. 근데 하필 그게 저한테 발견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앞에서 물론 잘한 게 훨씬 많겠지만 맞아요. 혹시 이 앞에도 내가 모르는 빵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손을 떼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.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게 결국은 하나의 구멍이 있어도 결국은 그 다음날 그 구멍이 메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는데 내가 우연히 한 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저한테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제 역할을 줬을 때 저는 체크리스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. 함께 일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원을 채용했다라면 그분들에게 내가 계속 의심하지 말고 체크리스트. 그러니까 저는 학원에서도 아이와 선생님의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는 각 그 하나의 종이에 아이가 체크할 부분, 선생님이 체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키게.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.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셔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내가 무언가 요청할 때 기억을 못 해요. 그들이 그렇지.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맞아. 이 얘기 늘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필요한 게 체크리스트. 그래서 그냥 그 체크리스트는 명확하잖아요. 했는지 안 했는지. 맞아요. 그럼 당신의 역할, 아이의 역할이 안 되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저도 예전에 대표님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었고, 결국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놓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줄여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역시 저도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. 네, 좋습니다. 결국은 내가 조금 내려놓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어떤 여백이 생긴다. 맞아요.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